가중담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중담요는 문자 그대로 무거운 담요를 뜻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웨이티드 블랭킷이라고 불리며 불안장애나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거운 담요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행복 호르몬과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더 나은 수면과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일반적인 담요보다 최대 5배 이상 무거운 담요를 팔아 1년에 27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 용도로 사용되던 무거운 담요를 대중화한 브랜드 베어러비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베어러비는 의료보조 도구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가중담요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몰 브랜드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베어러비는 세계은행에서 경제학자로 일하던 캐서린 햄에 의해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잦은 출장과 긴 업무로 인해 만성불면증을 겪던 그녀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중담요를 사용해보았지만 당시 시중에서 판매되던 제품들은 플라스틱 충전재를 사용하여 통기성이 좋지 않고 일반적인 담요처럼 포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부모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천연 소재를 사용해 통기성을 높이고 뜨개질로 담요를 만들어 포근함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뭐야 고작 담요를 무겁게 만든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이거 과장 광고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요즘처럼 누구나 쉽게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베어러비는 수면 전문가와 심리학자들과 협업해 가중담요가 수면의 질과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가중담요는 조금 낯선 아이템입니다. 무거운 담요를 사용하는 상상을 하면 답답하지 않을까? 여름엔 어떻게 하지? 처럼 부정적인 생각부터 떠오르는데요. 베어러비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미리 파악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중담요가 무게감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비즈가 통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베어러비는 촘촘한 니트 직조 방식으로 무게감을 구현하는 동시에 공기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해 숨쉬는 담요라는 컨셉으로 마케팅했습니다. 또한 대나무 섬유를 사용해 시원한 촉감을 제공하는 여름용 담요와 유기농면을 사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계절 담요, 벨벳 소재로 따뜻함을 강화한 겨울용 담요 등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제품의 질과 무게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적극적으로 해소했습니다. 혹시 마태 효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태 효과는 초기의 성공이 추가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기업은 자본,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는 반면 소규모 신생기업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표적인 마태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마태 효과로 인해 0에서 1을 만드는 것이 1에서 100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사업 경험이 없던 창업자가 미국인들에게도 낯선 아이템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더욱 궁금했는데요. 마태 효과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위를 가진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어러비는 스스로를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정의하며 기존 가중담요와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베어러비의 타겟은 셀프케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역시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기존 가중담요에서 사용되던 플라스틱 충전재는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 시 토양과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베어러비는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디자인을 도입해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마태 효과를 구축하는 데도 성공했죠. 현재 베어러비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베개, 수면 자세를 지지하는 바디플로우, 긴장을 풀어주는 목 전용 랩 등 가중담요보다 더욱 생소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중담요를 통해 구축한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품군을 확장한 결과입니다. 덕분에 리스크 없이 기존 소비자들을 새로운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었죠. 사실 베어러비가 별다른 고난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창업자의 커리어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캐서린은 세계은행에서 일할 당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담당했었는데요. 이 경험이 시장 분석과 소비자 동향 파악 등 베어러비의 성장 과정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준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기 힘든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니치마켓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솔직한 피드백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몰 브랜드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유튜브 운영을 자주 추천하곤 합니다. 유튜브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얻기 어려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무료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채널의 방향성은 해외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이미 다뤘을 만한 유명 브랜드를 소개했을 때는 피드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채널에서는 소개하지 않을 만한 스몰 브랜드를 다루며 채널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제가 이전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할 당시 저는 소규모 브랜드로서 대형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에 집중했습니다.
성문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그 우수성을 알리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죠. 캡슐 크기가 크다거나 가격이 비싸다는 피드백에도 함량이 높고 효과가 좋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고객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을 기획했지만 그 데이터는 고객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형 브랜드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만약 제가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우선 관련 분야의 유튜브 채널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잠재 소비자의 니즈를 직접 파악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구독자가 지불하는 비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사실 이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내용으로 딱히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며 느낀 점은 유튜브의 성공과 사업적 성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운영의 목적이 애드센스 광고 수입이라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운영 자체가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유튜브는 그 어떤 플랫폼보다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초기 마케팅에서도 그렇죠. 제가 만든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8,000회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목적이었다면 영상 하나당 수입은 8,000원으로 영상을 만들 시간에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당시 광고 클릭당 네이버에 2,500원을 지불했습니다. 만약 유튜브를 통해 제가 만든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면 조회수 8,000회짜리 영상의 가치는 2천만원에 육박한다는 뜻이죠. 캐서린처럼 특별한 백그라운드 없이도 누구나 유튜브만으로 시장 분석과 소비자 동향을 파악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은 평소보다 제 생각을 더 많이 이야기했네요. 그만큼 베어러비의 사례가 저에게도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어러비의 성공 스토리를 세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잦은 출장과 긴 업무 시간으로 인해 만성불면증을 겪던 직장인이 기존 가죽담요가 통기성이 좋지 않고 포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의 문제를 느껴 천연 소재를 사용해 손뜨개질로 만든 가죽담요를 직접 개발했다. 두 번째,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의료보조 도구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가죽담요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베개와 긴장을 풀어주는 목종용 랩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며 정신적 안정과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하는 웰니스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오늘은 무거운 담요로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시장을 개척한 브랜드 베어러비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